밤에 피는 꽃 마지막 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예측해보겠습니다. 1. 우리의 주인공 조여아의 한은 어떻게 풀리는가? 12화인 마지막 회를 앞둔 현재 조여아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한으로 오라비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11화의 마지막에 호판부인 오난경이 조여아에게 한 말이 오라비는 좌상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이대로만 본다면 오라비는 확실히 좌상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해봅니다. 좌상의 명령을 받아 강필직이 조여아의 오라비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확인사살을 확실히 하지 않은 강필직에 의해 다 죽어가던 내금이장 임강의 아들 이면제를 부승지인 박윤학이 구해준 것처럼 극적으로 조여아의 오라비도 목숨을 건져서 청나라 어디에서 살고 있고 청나라에서 기거하던 조여아의 남편인 석정과 조우하여 우연히 서로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석정이 청나라를 떠나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특히 11화에서 석정의 아비인 좌상 석지성이 자식인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몰라라 한 데서 충격을 받아 조여아의 오라비가 청나라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조여아에게 주게 되었고, 이 정보를 들은 조여아는 단걸음에 청나라로 달려가 거동이 불편한 오라비에게서 선왕의 밀지이며 좌상 석지성의 대역죄를 밝혀줄 확실한 증거인 밀지를 받아 한양으로 복귀하게 되고, 마지막 회에서 임금 이소에게 전달하여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결말을 권선징악의 실현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2. 우리의 남자 주인공으로 신금을 울리고 있는 박수호이며 이면제인 전 내금이장 임강의 아들, 우리 남자 주인공의 복수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11회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전 내금이장 임강은 좌상 석지성의 명령을 받아 강필직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확실해 보이며, 15년 전 사건에서 도부승지 박윤학에 의해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되어 석지성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면제에게는 부모님과 온 가족을 몰살한 좌상 석지성이 철천지 원수임이 확실하기에 이 철천지 원수인 좌상 석지성에게 어떻게 복수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며 바람직한 복수인가가 밤에 피는 꽃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1회까지 진행된 사실로 마지막 회를 예측해보면 좌상 석지성은 현재 임금인 주상 이소에 의해 석지성의 반역죄가 입증이 되면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확실한 아군인 며느리 조여아와 아들 석정까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삼족을 멸하는 벌 대신 석지성과 석지성에게 동조한 조정 대신들을 적당한 선에서 사약을 내리거나 남해의 섬 등으로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럼 남게 되는 것으로 좌상 석지성에게 노릇을 하며 직접적으로 내금이장 임강과 임강의 가족들의 죽인 직접적인 원수인 강필직에게는 어떻게 복수하게 되는 것이냐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명분상으로는 강필직은 의금부에 의해 잡혀와서 취조를 받는 중이었고, 강필직에 의해 좌상 석지성의 반역죄를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찾게 되기에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뭔가 2% 부족하게 되므로 공식적으로는 죽이지는 못하지만 경비를 소홀히 하여 일부러 도망을 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틈타 도망을 시전하는 강필직을 산속에서 조여아와 이면제이며 박수호인 이 두 명이 직접 복수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3. 15년 전 선왕의 독사를 사주한 권력의 핵 좌상 석지성은 어떻게 단죄되는가? 좌상 석지성의 단죄는 앞에서 예상한 것처럼 좌상이 선왕을 독살한 대역죄인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조여아가 오라비를 통해 전달받은 선왕의 밀지와 좌상 석지성의 더러운 개 역할을 한 강필직이 좌상 석지성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몰래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인 선왕의 도장을 전달하며 현재 임금인 주상 이소에게 전달이 되면서 빼박 증거 두 가지에 의해 좌상 석지성은 독차를 마시며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좌상 석지성이 스스로 자결하지 않고 구차하게 나오면 좌상을 따르던 병조판서 등의 사대부 군부 세력들까지 모조리 처단해야만 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임금 이소는 좌상 석지성에게 좌상을 따르는 사대부들은 살려줄 테니 좌상은 스스로 자결하라 라고 명할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좌상 석지성은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4. 좌상 석지성의 도사견 역할을 하였던 강필직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강필직은 좌상 석지성의 권력을 믿고 스스로 충직한 개의 역할을 자처하였고, 몇 번의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좌상 석지성과 지배 세력이었던 사대부 세력이 임금보다 더 크다고 믿고 결국 스스로 끝까지 좌상 석지성의 충직한 개 역할을 자처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금이군에 의해 잡혀 내금이 감옥에 갇힌 이후 종사관 박수호의 회유에 의해 선왕이 전달하였던 도장을 전달함으로써 현재 임금인 이소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공식적으로 차명을 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도망을 가게 만든 후 그 도망길에서 박수호와 조여아에 의해 복수의 완성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선왕이 전달한 도장은 임금의 공식 도장인 옥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법인 도장 중 사용인감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임금의 사적 도장 중 하나를 지칭합니다. 부승지 박윤학과 밤에 피는 꽃의 감초역 이연선의 인연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밤에 피는 꽃의 또 다른 커플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박윤학과 이현선의 관계는 만약 이 시대 배경이 조선시대, 사대부가 힘을 쓰던 조선 초기가 아니고 현대라면 시청자들 모두가 좋아하는 훈훈한 결말인 박윤학과 이현선의 커플로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저 또한 그렇게 바라지만, 배경이 되는 시대가 조선 초기라면 사대부의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학 유교를 도입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안타깝지만 부승지 박윤학과 감초역 이현선 커플의 탄생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흠모하는 관계이고 이루어지는지 결론은 만들지 않는 선에게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